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담지입니다. 통찍 세 번째 강의 이어가도록 할게요. 처음에 우리가 손해평가의 목적, 평가 업무, 손해평가 업무를 어떤 거냐? 보험 대상 농작물에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더라. 조사 구분 용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수조사, 표본조사, 재조사, 검증조사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되고요. 나무와 면적도 중요합니다. 나무에 실제가 붙는 거, 면적에 실제가 붙는 거는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나무와 면적만 다르다는 거 개념이에는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실제 결과주수는 가입일자 기준, 기수확지수는 조사일자 기준, 고사나무, 미보상나무, 그죠? 수확불능나무, 이런 나무들은 모두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실제 결과 중에서 시작하고, 보상하는 손해로 인해서 죽은 거, 고사나무. 죽지 않고 살아있지만 수확이 불가능한 거, 수확불능. 보상하지 않는 손해다. 그러면 미보상주수. 이렇게 간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조사하는 표본조사의 대상이 되는 나무수, 조사 대상 주수라고 했죠. 조사 대상 주수는 이 과목에서 구하는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구해야 이제 우리가 산정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죠, 산출해서.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하는 공식은 실, 미, 고, 기, 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실, 미, 고, 기, 수. 이건 적가든 종합위험이고요. 종합위험 가수에 있어서는 수만 빠집니다. 수학불능은 종합가수에서는 정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종합가수에서는 실, 미, 고, 기가 되겠고요. 적가든 종합위험에서는 실, 미, 고, 기, 수가 되더라. 표본조사 대상이 되는 나무수가 조사 대상. 실제로 조사하는 나무란 얘기입니다. 가입일자 기준, 실제 경작 면적, 조사일자 기준, 기수확 면적. 그 다음에 실제 경작 면적에서 모두 출발입니다. 그리고 보상하는 손해는 수확 불능이 되겠고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이 됩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거, 착과 떨어진 거, 낙과. 그죠? 자, 해거리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서 나무 적당히만 남기고 알맞은 과실만 남기고 나머지 따버리는 거 작과. 그죠? 자, 수확기에 수분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 뒤로 고온이 계속 되더라. 수분 배출해야 되니까 배출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과일이 탁 갈라지더라. 그죠? 갈라지는 현상이 열과. 손해평가 업무 절차는 제가 앞머리 글자 따서 외웠다고 했죠. 사손, 현, 본, 구결. 사고 접수, 손해평가반 구성, 현지 조사 실시, 조사했으니까 결과 입력, 본부 직접 조사 또는 검증조사, 그 다음에 구역 담당자 활용하는 거, 결과 입력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 손해평가반 구성 세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몇 명? 1인 이상, 몇 명 이내? 5인 이내. 사손, 현현, 본구결 외웠습니다. 자, 손해평가반을 구성은 하는데 그 중에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배제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4가지였어요.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이해관계자라고 했고요. 친족입니다. 그죠?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가입한 보험가입에 대한 손해평가,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한 손해평가, 그 다음에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이 안 지났을 때 보험가입자 간의 상호 손해평가, 그 다음에 내가 실시하거나 조사한 손해평가에 대해서 재조사나 검증조사는 안 되더라. 자, 포인트 정리 문제 살짝 언급하고 갔어요. 언급할 건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도 안 있네요. 예시 문제. 전수조사였어요. 그죠? 전수조사는 어떤 농지에 해당되는 농지라고 했나요? 밑에 표본조사에 답이 있어버리네요. 그죠?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되는 농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수조사는 어떻게 조사하는 거? 모두 조사하는 거. 반대로 표본조사는 모두 조사가 아니라 내 목적물에
특성이나 수확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일부입니다. 일부를 이미 추출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 뭘 잘 나타내는 거? 수확물의, 그죠? 특성이나 또는 수확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일부의 목적물이 되겠죠. 그죠? 일부의 목적물을 어떻게? 표본으로 추출하더라. 자, 재조사는 내가 조사를 했는데 계약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입증하는 사진이나 서류를 제출하면 며칠 이내에, 자, 며칠 이내에 한다고요? 계약자가 7일 이내에 신고해야 돼요. 7일 이내에 신고하면 누가 나가요? 내가 조사했던 사람 다시 나갈 수 없다고 했죠? 다른 손해평가반이 나가더라. 뭘 제출한다고요? 사진이나 서류. 자, 그러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서류나 사진이 되겠고요. 어떤 평가반? 다른 평가반이 가더라. 자, 금정조사는 누가 한다고 했어요? 이걸 정말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답답한 사람 누구? 돈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람.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람 우리나라는 딱 두 군데 있다고 있어요. 회사는 농협 손해평가, 농협 NH농협 손보가 되겠죠. 그죠? 회사하고 그 다음에 재보험사업자. 재해보험사업자 아니에요. 재보험사업자. 농협이 다시 보험을 들어서 농협이 받는 그 보험금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정부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간 용어는 회사 및 재보험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자, 실제 결과 주수는 제가 날짜 중요하다고 했죠. 어떤 걸 기준으로?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이거 가입일자하고 좀 비교되는 거, 기수학 주수는 뭔 일자 기준으로? 조사일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실제 결과 주수는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거 있다고 했어요. 그죠? 유목, 어린 거. 자, 나무는 항상 수령이 다 있다고 있어요. 내가 가입할 수 있는 수령이 있는데 그 수령보다 못 미치는 건 유목이라고 해요. 또는 제한 품종. 품종 중에서도 가입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품종은 실제 결과 주수에서 빼더라. 그럼 나무의 수령은 어떻게 구할까? 이런 거 궁금하죠? 어떻게 될까? 나무의 수령은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건데요.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이렇게 가요. 우리가 암기 팁을 하면 3년차는 오포복참. 오디, 그죠? 포도, 복숭아, 참다래. 4년차 이상은 대감유무, 대추, 감귤, 그죠? 무화과, 그죠? 유자 되겠네요, 그죠? 오밤매살, 매죠, 매실, 살구, 육자, 자두, 칠차, 차나무, 그다음에 호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외울 때 3. 오포복, 참, 4. 대감, 유무, 5. 밤매살, 6. 자, 7. 차, 8. 호두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걸 외워놓으면 수령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틀리지 않겠죠. 그죠? 암기 팁은 나중에 나무를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수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입하지 못하는 거는 오디 같은 경우는 흰 오디 같은 경우는 가입할 수가 없어요. 흰 오디는 안 돼요. 제가 자두 중에서 엄청 큰 자두가 기양이란 자두라고 했죠. 기양이란 자두도 안 돼요. 고구마 같은 경우는 종류가 수고구마는 안 돼요. 저는 이 수고구마가 물수자를 써서 물고구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수품종이란 게 따로 있더라고요. 수품종은 가입이 안 되더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고사주수. 자, 모두 어디에서 출발해요? 실제 결과 주수 또는 실제 결과 나무 수에서 출발합니다. 자, 미보상 주수, 기수학 주수, 수학불능 주수 모두 앞에 출발은 어디에서? 실제 결과 주수. 왜 그래요? 실제 결과 주수가 우리 가수원에 있는 모든 식재된 나무니까 그렇죠. 그죠? 출발점이에요. 자, 미보상 주수는 뭘로 죽어요?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이에요. 그죠? 그럼 기수학 주수는 보상하는 기수학 주수는 보상하는 손해는 맞죠? 손해는 아니죠. 이거는 이제 가입일자 수치거든요. 그죠? 실제 결과 주수는 가입일자 기준.
기수학 주수는 조사일자 기준. 조사를 하러 갔는데 벌써 수학했더라 이거잖아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과일로 치면 조생종이 있고 중생종이 있고 만생종이 있더라. 내가 중생종을 수확하는 시기에 조사를 갔으면 조생종은 이미 수확한 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기수학 주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 불능 주수는 뭘로? 보상하는 손해로. 자, 미보상 주수하고 수학 불능 주수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되겠죠. 미보상 주수는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 수학 불능 주수는 보상하는 손해. 그다음에 고사 주수도 보상하는 손해. 아주 이게 보상하는 손해냐, 보상하지 않는 손해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조사대상 주수. 실제 결과 나무수에서 고사나무, 미보상나무, 기수학나무, 수학불능을 뺀 거로 뭐 실제 결과주수 이거 조사 대상 주수는 뭐 하는 대상이라고요? 표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거라겠잖아. 표본 조사 실제 조사하는 거. 제가 방금도 설명했지만 접과전 종합위험의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하는 암기팀은 실, 미, 고, 기, 수. 그다음에 종합가수에서는 실, 미, 고, 기. 종합가수의 수학불능 나무는 정상으로 치기 때문에 빼지 않더라. 하지만 적과전 종합이음은 빼주더라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실제 경작 면적하고 기수학 면적 똑같이 나무처럼 실제 경작 면적은 가입일자 기준, 기수학 면적은 조사일자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수학 불능 면적과 미보상 면적 구분은 보상하는 손해냐, 보상하지 않는 손해냐로 구분하겠죠. 자, 출발은 전부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실제 경작 면적에서 출발하더라. 왜? 실제 경작 면적이 우리 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면적이니까. 실제로 이 보험 대상 농작물, 보험 목적물이 모두 이제 심어져 있거나 과실로 과수로 치면 식재된 면적이 될 거고 밭작물로 치면 뭐 농작물이 모두 뭐 파종이나 정식되어 있는 면적이 되겠죠. 그죠? 나무에 떨어진 과실은 뭐라고요? 낙과. 달려있는 거는 착과. 자, 적과는 어떤 거요? 뭘 방지한다고요? 해거리를 방지한다고. 해거리를 방지한다는 말은 적과를 따버리는 거잖아요. 적과를 하지 않고 한 나무에 엄청 많이 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 자연적으로 보면 엄청 많이 달렸는데 이걸 적과를 하지 않으면 이 나무는 그 해에 이 과실들을 다 키운다고 엄청나게 영양분을 많이 소비해버려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음에는 과실을 안 달아버려요. 한 해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해거리라고 하거든요. 적당하게 적과를 해줘야만 매년 그죠? 비슷한 양의 과일을 영양분을 가지고 제대로 키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거리를 방지하는 거고 반면 안정적인 수확도 되겠죠. 그래서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서 알맞은 과실만 남기고 나머지는 따버리는 거 이게 적과예요. 열과는 어떤 거요? 숲기에 숲을 먹어가지고 고온이 또 지속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뭄 장마 생각하면 돼요. 장마철에 막 비가 많이 왔다가 갑자기 해가 쨍 나면서 고온이 지속되면 어떻게 해요? 이 수분이 배출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뻥 터져버리죠. 대표적인 거 우리 노지에서 토마토 같은 거 키워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요 열과가 많이 일어나는 그 품목 과실은 뭐 복숭아라든지 포도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런 게 열과가 많이 일어나요. 다음엔 그대재임을 문서로 알리는 거 그대재라고 했죠. 태풍 등 그죠? 자, 기출문제 나왔던 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방금 앞에까지 풀어봤던 것은 단순 문제예요. 그죠? 단순 암기 문제지만 6회 때 이제 나왔던 문제 중에 두 문제나 통칙에서 나왔는데요. 문제가 둘 다 현장 적용 응용 문제였어요. 한번 볼게요. 착과수 조사를 했대요. 아래 가수원에. 근데 해당 가수의 나무들을 보고 나무의 품종과 수령, 가입일자, 조사일자를 다 봐야 되겠죠. 그죠? 보고서 물음에 답을 하래요. 어떤 물음이에요? 착과수 조사 결과 실제 결과 주수가 몇 개인지 1번, 2번 미보상 주수는 몇 개인지 3번 고사 주수는 몇 개인지를 산정하래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 문제에서는 항상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건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실은 문제에는 없어요.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조건을 한번 꼼꼼히 따져보라는 의미에서. 자, 가입일자가 언제예요? 19년 11월 14일입니다.
조사는 언제요? 20년 8월 18일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가수원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나무래요. 근데 뭘 제외했다고요? 고사나무 제외했다네요. 자, 그럼 270주가 있대요. 자, 270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270주가 있더라. 고사된 나무는 제외됐다고 했어요. 그죠? 자, 2019년 7월에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가 됐대요. 보상하는 손해로 된 거는 고사나무예요. 맞죠? 근데 날짜를 한번 볼게요. 가입은 19년 11월 14일에 했어요. 근데 조사가 언제예요? 19년 7월에 했네요. 그러면 내가 가입한 날보다 이전이에요. 맞죠? 이전이면 보상을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그죠? 자, 내 계약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보상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 아예 치지 않으니까 가입하는 거야. 이거 너는 아는 상관이 없네. 내가 가입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 내가 가입이 전에 일어난 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예 그냥 가입표. 2019년 12월이래요. 11월에 가입했는데 12월이니까 요건 해당이 되겠네요. 자, 발생한 손해인데 고사가 3월달에 고사가 됐대요. 자,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됐대요. 그죠? 그럼 고사나무 맞죠? 25주래요. 자, 근데 한번 보세요. 1번에서 살아있는 모든 나무수에서 고사나무는 빠져있대요. 그럼 이 나무는 이 270주에 포함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고사된 나무니까. 자, 그럼 이거는 270주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죠? 270주가 이렇게 있다면 270주보다 밖에 고사나무 몇 주가 있다고요? 25주 이렇게 있다고요. 그죠? 자, 4번 6월이네요. 보험기간 네 맞아요.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이래요. 무조건 이외의 원인은 어떤 나무예요? 미보상 나무예요. 죽었다 하더라도 미보상.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현저히 떨어졌다 하더라도 미보상이에요. 미보상 중에서 하나는 미보상 고사나무가 될 거고 하나는 그냥 미보상, 살아있는 미보상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 4번은 그러면 미보상 중에서도 고사된 미보상이에요. 고사되지 않았던 그냥 미보상 주수죠. 그래서 4번도 미보상 주수. 자, 6번도 보상하는 손해 이의 원인이네요. 그럼 이것도 미보상 주수예요. 근데 1번 조건 한번 보세요. 조건에는 제외되어 있는 게 뭐만 제외되어 있다고요? 고사된 나무만 제외되어 있다고요. 실제로 고사된 나무라는 것은 미보상 고사는 고사를 안 치죠. 맞죠? 그냥 미보상 주수예요. 죽었다 하더라도. 이해되시나요? 고사된 나무는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거를 이 보험에서는 고사나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함 안 된 거는 고사나무만 포함이 안 됐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270주에 포함 안 된 거는 고사나무예요. 그죠? 맞죠? 자, 볼게요. 아, 고사된 나무를 제외했다기 때문에 미보상 중에서도 고사된 건 빼겠네요. 그죠? 자, 고사는 뺄게요. 고사된 나무는 모두 제외했다고 했네요. 그러면 미보상 고사 중에서도 고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미보상 고사 중에서도 죽은 거는 뺄게. 그죠? 미보상 중에서 죽은 거, 죽지 않은 거를 지금 구분한 거예요. 저 잠깐 착각했네요. 자, 그럼 미보상 고사 중에서 죽은 거. 자, 15주, 15주는 여기에 포함 안 돼 있어. 왜? 고사된 나무수는 전부 다 제외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보험 용어의 고사 주수 이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묻는 거는 실제 그냥 죽은 거는 다 뺐어 이 말이네요. 그죠? 살아있는 것만 세니까 270주야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헷갈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실제 결과 주수는 가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예요. 맞나요? 그러면 270주 1번 그대로 더해요. 그죠? 자, 고사나무 제외된 것 시라니까 고사된 거 전부 찾는 거예요. 고사된 거는 요것도 고사. 그죠? 미보상 고사도 고사니까 고사. 그죠? 그러면 3번, 4번 다 고사네요. 그래서 270주. 그다음에 고사 25주. 미보상 고사 15주. 이렇게 해서 310주가 되네요.
자, 미보상 주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2번은 미보상 주수는 보상하는 손의 이외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된 것이든 살아있는 것이든 모두 미보상 주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보상으로 죽은 거, 미보상 고사도 포함이 되겠고요. 미보상으로 죽지 않고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된 것도 미보상 고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주, 10주 다니까 25주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자, 3번 고사주수 찾으시오. 이때 고사주수가 보험에서 보상하는 고사주수 이걸 묻는 거예요. 보험에서 보상하는 고사주수는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거여야 되죠.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거는 3번. 자,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거 이거죠. 그래서 25주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문제였고요. 이렇게 된 게 문제예요. 문제이고 다음에 제가 응용 문제를 조금 더 내봤어요. 한번 볼게요. 자, 다음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응용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한번 볼게요. 앞에까지는 이제 푸른 거 그대로예요. 이거 우리 이제 실제 결과 주수하고 미보상 주수하고 고사 주수를 구했어요. 이제 문제를 바꿨어요. 자, 요것도 구하고, 자, 이거 1차적으로 구하고, 이거 2차적으로 구하고, 이러면 뭐 5점짜리가 아니라 15점짜리 될 수 있겠죠? 그죠? 10점짜리도 될 수 있겠네요. 자, 조사 주수와, 이제 앞에 우리가 구했던 거는 실제 결과 주수,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만 구했어요. 자, 이제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하래요. 조사 대상 주수 암기 팁 배웠어요. 실, 미, 고, 기, 수.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주수, 고, 고사 주수, 기, 기수학 주수, 수, 수학 불능 주수를 뺐어요. 그죠? 우리 가수원의 표본조사 대상의 표본조사 대상이 되는 나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실제 결과 주수가 310주가 나왔어요. 미보상이 25주, 고사가 25주, 수학 불능은 없죠.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을 빼고 고사 주수를 빼고 그러면 310주에서 50주가 빠지네요. 그죠? 310주에서 50주 빠지니까 260주가 조사 대상 주수가 되는 거고요. 이건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저가전 종합위험에 가면 배울 건데요.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조사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전수, 전체를 조사하는 거, 가수원에 있는 거 전체를 조사하는 거, 그리고 이 가수원 전체 중에서 다 조사하기가 힘드니까 몇 개 표본으로 몇 개만 선정해서 조사하는 게 있다고 했죠. 나무도 그렇고 밭작물도 그렇고 논작물도 그렇고 자, 전수도 있고 표본도 있어요. 자, 근데 나무를 표본으로 몇 개 조사한 거예요. 몇 주 조사했다고 돼 있어요. 문제가 9주를 조사했대요. 9주를 조사했는데 여기에 9주에 달린 이 표본주 9주에 이거 9주라는 얘기입니다. 표본주가 이제 이렇게 더 있다는 얘기죠. 9주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이네요. 이 9주에 달려있는 착가수는 달려있는 그 과일 개수죠. 착가수가 모두 몇 개라고요? 1260개가 있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가수원에 착가수 조사를 했을 때 그 착가수는 도대체 몇 개일까? 이거 묻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표본 주수가 9개인데 거기에 1260개가 달렸대요. 그러면 한 나무에 몇 개 달렸는지 알 수 있겠네요. 자, 1260개 나누기 9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나무에는 몇 개? 그럼 140개가 달렸겠구나. 한 나무에 달려있는 이 착가수를 여기 보험 용어에서는 주당 착가수, 한 나무에 달려있는 착가수야 라고 해서 주당 착가수라고 불려요. 그러면 주당 착가수에다가 우리 그 가수원에 조사하는 나무는 전체를 이름을 조사 대상 주수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한 나무에 140개가 달리는데 우리 가수원은 조사를 몇 개 한다고요? 260개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가수원의 모든 착가수는 다 알 수 있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자, 주당 착가수 140개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260주를 했더니 몇 개가 나왔나요? 자, 140개 곱하기 260주 했더니 36,400개가 나왔네요. 아하, 그러면 주당 착가수에다가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면 우리 가수원에 있는 착가수를 모두 알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가수원의 착가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도 가능하고 표본조사도 가능하지만 네, 전체 조사하면 너무 가수원의 조사자가 그 전체 나무수에 달린 그 착가수 세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표본으로 몇 그루만 산정을 해가지고 그 표본지에 달린 착가수를 세고 주당 착가수를 알아내가지고 주당 착가수에다가 우리 가수원의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면 우리 가수원 전체의 착가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또 조건을 한 번 더 변경해 봤어요. 자, 앞에 우리 조건은 고사된 나무만 제외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미보상 나무도 제외했대요. 이제 그러면 이제 조건이 하나 더 붙었어요. 자, 그럼 270주는 살아있는 모든 나무인데 그 중에 고사하고 미보상 다 제외했대요. 그럼 270주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는 이 19년 7월이기 때문에 자, 보험가입 이전이라 해당이 없어요. 해당 없음.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됐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빠져 있었죠. 저번처럼 고사하니까 똑같이 지금 고사도 빠진 거예요. 250주 박혀 있고. 자,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으로 고사된 나무라고 했어요. 고사니까 이것도 빠져 있죠. 그죠? 15주도 빠져 있고. 맞나요? 15주도 빠져 있고.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으로 착가량이 현장에 감사된 건 미보상 주수인데 미보상 주수도 빼래요. 그러니까 미보상 주수도 빼. 그러면 이 가수원에 있는 나무는 모두 몇 나무일까요? 실제 결과주수 묻는 거죠. 270주에 다 포함이 안 됐네요. 그러면 270주 더하기 25주 더하기 15주 더하기 10주 이렇게 했더니 50, 60을 더했네요. 60을 더했더니 몇 주요? 맞나요? 아니요. 60이 아니네요. 30, 40, 50을 더했네요. 270주에 50을 더했더니 320주가 나오더라. 미보상 주수를 구해라. 미보상 고사, 미보상 고사 아니고 수학의 현저량에 떨어지지만 죽지 않은 거 그냥 미보상 고사 둘 다 합했더니 15주, 10주에서 25주. 고사 주수는 보상하는 손해료만 죽은 거니까 당연히 3번, 25주 이렇게 되겠죠. 자, 조건을 어떻게 주더라도 이제는 개념만 정확하게 나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무에 대한 개념만 묻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거죠. 조건이 보험기간도 들어있는 문제. 보험기간도 묻는 거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그죠. 그리고 보상하는 손해인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지 이거 나무 개념 정확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6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 문제 저도 부분 점수 받았거든요. 반 맞고 반 틀렸었는데요. 헷갈려갖고 답을 수정했더니 틀렸더라고요. 겁나 헷갈렸어요. 진짜 풀 때. 왜냐면 이런 문제를 처음 접해봤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문제를 풀 때 금방 이게 바로 답으로 쭉쭉쭉 적어지면 그건 그냥 답이에요. 근데 엄청 고민이 되고 이게 뭘까 저게 뭘까 막 고민스러운 거는 정말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는 제가 그게 마지막 과정의 문제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중간 과정에 있는 문제라고 하면 당연히 가감하게 패스하라고 했죠. 문제집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6번 문제였어요. 모르겠어. 패스하시라고요. 그 6번 적지 말고 7번 문제 적으라고요. 그러니까 7번 문제 풀고 또 8번 문제 풀고 9번도 모르겠어. 그럼 10번 먼저 풀고 10번 풀다 보니까 6번 문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럼 6번 문제 뒤에서 풀어도 돼요. 여기 손평 시험은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답을 쓸 때. 그래서 내가 풀고 싶은 문제를 먼저 풀고 답을 적으면 돼요. 결국 풀고 싶은 문제라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잘 풀 수 있는 거, 내가 만만한 문제를 먼저 풀어본다는 거죠. 내가 점수를 득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순서대로 풀 필요는 전혀 없다. 그렇게 고집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상황 판단을 잘해서 내가 점수를 득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푸는 거예요. 이것도 전략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손해평가 배제만 한번 볼게요. 배제자는 문제를 풀 때 먼저 이 가수원에 올 수 없는 사람이 누굴까를 먼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는 가계약, 가계약의 사가 가수원에 올 수 없는 사람을 찾으래요. 배제자. 그죠? 그러면 가가수원 한번 볼게요. 여기가 가란 말이에요. 그럼 가가수원에 계약자가 누굴까요? 지금 H네요. 자, 그러면 한번 나오죠. 나한테 올 수 없는 사람,
본인 안 되죠. 그리고 이해관계자 친족 우리 둘이가 가입한 거 안 돼요. 우리가 둘이가 모집한 것도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나를 모집한 사람도 안 되겠죠. 당연히 그죠? 모집한 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가를 모집한 거. 그다음에 서로 내가 상대방 가수원에 조사를 간 적이 있는데 그 가수원의 사람이 30일이 안 지나서 내 가수원에 오는 거 안 된다고 했죠. 자, 그다음 네 번째, 내가 조사한 거를 다시 재조사하거나 금정조사하는 거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배제자부터 찾아볼게요. 그럼 가가수원의 배제자는 당연히 이 사람들이겠네요. 이 사람들은 안 되겠죠. 내가 가입한 거, 모집한 거 다 안 돼요. 뭐죠? 모집인 다 안 돼요. 그럼 배제자부터 찾으면 자, 가계약의 H, 자기 계약, 자기 거 안 돼요. E, 자기 모집 안 돼요. 그죠? 자기 모집한 거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이 H란 사람이 잘 보세요. 자, 지금 가수원이 두 개가 있어요. 나 가수원도 있고 가 가수원도 있는데 이 H, 가 가수원의 계약자가 어디로 조사를 갔나요? 쭉 밑에 한번 과거 조사 이력을 한번 보세요. 쭉 갔더니 이 H가 나 계약 가수원에 조사를 간 적이 있네요. 자, 조사 일자 한번 보세요. 22일 8월 18일이에요. 근데 이 우리 가계약의 조사는 9월 7일 날 온다는 거예요. 8월 18일에서 9월 7일 한 달 안 지났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간의 보험 가입자 간 상호 손해평가 안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H가 이 나 계약에 갔으니 이 나 계약의 계약자는 여기 가계약에 올 수 없겠네요. 그럼 나 계약의 계약자가 누구예요? A라죠. A. 그럼 A도 올 수 없어요. 맞나요? 그러면 자, H 자기 계약, E 자기 모집. 자, A 가입자간 30일. 이건 무조건 안 돼요. 그러면 H가 들어간 거, E가 들어간 거, A가 들어간 거는 무조건 가입표를 해야 되겠죠. 안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자, 손해평가반을 구성했대요. 여기 안 들어있는 거 다 찾으면 돼요. 들어있는 거. H 한번 볼게요. H 들어있네요. 그럼 이건 답이 뭐예요? 자기가 계약한 거 안 되는 거예요. 자, E 들은 거 찾아볼까요? E 들은 거 여기 있네요. 자기가 모집한 거 안 된대요. A 찾아볼까요? A 여기 있네요. A 보험 가입자 간 상호 손해평가 안 된대요. 요거 나머지 찾고 없는 거 나머지는 되는 거예요. 너는 되고 너는 되고 이렇게 찾으면 굉장히 쉬워져요. 한 번 더 응용해 볼까요? 자, 가계약이에요. 조사. 가계약이 올 수 없는 사람 먼저 찾으라고 했죠. H, E. 자, 가계약의 H가 나 계약의 조사를 갔어요. 나 계약의 계약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A는 이 H한테 H 가수로 가서 조사할 수 없겠네요. 상호 손해평가가 서로 보험가입자 간 30일간 상호 손해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H, E, A 아닌 거 찾는 거예요. 자, 볼게요. H 들어있는 거 있네요. 그럼 너 안 돼. 자, E 자기 모집 있네요. 너도 안 돼. A 없네요. 그러면 H하고 E, A 없는 거 찾으니까 1번 너는 되겠네. 너도 되겠구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먼저 나의 가수원에 올 수 없는 배제자를 찾아가서 그 배제자만 전부 빼내버리면 그 사람이 포함되지 않은 손해평가반 구성원들은 우리 이 가수원에 조사를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실은 처음으로 이런 문제를 접해보니 당황스러웠던 거래요. 다들. 그래서 저도 그때 풀 때 처음에는 바로 풀었다가 이 A, B반이 너무 헷갈렸어요. 하고 된다고 했다가 아니야 왜 안 되지? 그때는 진짜 왜 그런지 왜 아닌데 된다고 했지? 이러면서 다시 가능 이렇게 바꿨거든요. 나와서 진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때는 근데 너무 당황스럽고 순식간으로 이 생각이 회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저가전 종합위험 문제잖아요. 항상 이 문제 다음이 저가전 종합위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가전 종합위험 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문제를 풀 때 마음이 급한 거예요. 얼른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이 쫓기면 실수를 하더라는 거. 그래서 제가 답안지 쓰는 요령 알려드렸죠. 모르는 거 있으면 패스 먼저 하고 아는 거 먼저 푼다고요. 그죠?
그리고 빈칸으로 채워 넣는 게 아니라 내가 6번을 모른다고 해서 빈칸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그냥 7번 푼다고요. 내가 7번 풀고 8번을 비워놓고 이렇게 9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통치기 문제풀이는 끝났네요. 우리가 먼저 출제됐던 기출문제도 풀어봤고요. 기출문제를 응용한 문제도 풀어봤고 가로넣기 예시문제도 풀어봤어요. 통치기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보세요. 문제를 이렇게 다양하게 응용해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심지어 5회 때는 통치기에서 몇 문제나 나왔나요? 그러면 5점짜리 문제도 나오고 15점짜리 문제도 나와서 통치기에서 20점이 나왔잖아요. 엄청나게 배점이 큰 거죠. 그래서 절대 통칙에 있는 용어 정리를 무시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통칙을 4강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4강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자, 한강 남은 시간은 특강으로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기본수가 나와서 개정된 내용이 어떤 거다라고 알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서 예측해보는 개정되는 게 이렇지 않을까? 올해 실무 약관이 내년 저희 시험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실무 약관을 보고서 요거는 바뀌겠네 라고 추려가지고 개정 내용을 좀 요약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개정 요약 특강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